안녕하세요. 커먼아인입니다. 홈파티의 계절이 다가오면서 유통업계에 풍성한 와인 할인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와인 가격은 저가일수록 대형마트가 더 저렴하고 고가 와인은 면세점의 가격이 더 좋다고 하네요.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뿐 아니라 이제는 모두의 동네 와인 성지가 된 편의점 업계도 주류 특가에 힘을 주고 있죠. 수입사의 창고 정리 시즌이기도 한데 그 어느 때보다 재고 문제로 골치 아픈 요즘 소비자로서는 좋은 기회가 많을 듯합니다. 이번에는 조금 지루할 수도 있는 역사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와인의 역사가 프랑스 혹은 이탈리아나 스페인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는 이도 있더라고요. 흔히 와인 생산 지역을 구세계와 신세계로 나뉩니다. 하지만 고대 세계도 있죠. 이는 세계 최초로 포도주스를 알코올로 발효시키는 기술을 개발한 곳으로 프랑스나 이탈리아처럼 오늘날 가장 잘 알려진 지역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 시작은 기원전 7, 8천년경 중국입니다. 포도를 기반으로 한 발효 음료가 중국에서 처음 만들어졌는데 포도와 발효된 쌀, 꿀 등으로 만들어져서 오늘날 우리가 마시는 와인과는 아주 달랐습니다. 이후 기원전 6천년경에 남부 코카서스 지역, 즉 조지아와 아르메니아에서 와인이 생산되었습니다. 기원전 4100년경으로 추정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와이너리가 아르메니아에서 발견되었죠. 이들은 포도를 발로 밟아 으깨고 통에 즙을 모아 발효시켰습니다. 이러한 와이너리의 발견은 와인의 대규모 생산을 위해 포도를 재배했다는 증거가 되기에 중요합니다. 기원전 5000년부터 고대 이란에서 기원전 4000년부터 시칠리아에서 와인을 생산했다는 증거가 발견되었고 그 외에도 이집트, 이스라엘, 그리스, 사이프러스에서도 초기 와인 양조의 증거가 있습니다. 와인은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무역을 통해 전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 특히 와인 제조 기술부터 포도를 전파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이들은 페니키아인입니다. 지중해를 거쳐 동쪽으로 펼쳐지는 그들의 무역 네트워크로 인해 로마와 그리스 와인은 한 단계 성장했습니다. 고대 페니키아 난파선에서 발견된 두 개의 손잡이와 뾰족한 바닥 모양의 암포라는 많은 문화권에서 채택되어 와인이 저장되었습니다. 와인을 너무나 사랑한 그리스인들은 와인의 이름을 따서 디오니소스라는 신의 이름을 붙이기도 했죠. 현대 와인 관행의 많은 부분은 고대 그리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시기 와인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그리스 경제도 성장했는데요. 그리스 도시국가가 지중해 전역으로 퍼지기 시작하면서 와인 생산도 확대되었고 드디어 로마 시대가 펼쳐집니다. 로마 시대에 와인은 로마 문화의 필수적인 부분이었습니다. 와인이 이집트에서 신의 음료로 여겨졌던 것과는 달리 이곳에서는 부자와 가난한 자 모두 쉽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품질은 매우 달랐습니다. 로마 제국이 유럽 전역으로 성장하면서 오늘날 서유럽의 주요 와인 생산지가 이때 만들어졌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의 통치를 시작으로 가톨릭 교회와 기독교는 로마 제국의 주요 종교 세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와인은 종교의식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죠. 로마 제국이 멸망한 이후 가톨릭 교회는 포도 재배 및 와인 생산 기술을 보존했으며 유럽 각지로 퍼져나간 수도원들이 자체 포도원과 와이너리를 소유하며 보다 나은 와인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그 역사를 이어갔습니다. 현대의 포도 재배와 와인 양조 방식은 중세의 부르고뉴 왕국의 시토 수도회와 베네딕트 수도회의 수사들에 의해 정립되었다고 여겨집니다. 이들은 성공과 실패 사례를 기록하며 기술을 발전시켰고
양보다 품질을 중시하는 문화를 전파했죠. 중세시대 말경에는 보르도와 부르고뉴 와인의 명성이 높았는데 영국에서는 보르도 와인을 주로 마셨고 네덜란드와 벨기에에서는 부르고뉴 와인을 즐겼습니다. 1492년 콜럼버스는 푸른 바다를 항해했습니다. 대항해 시대와 함께 와인도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아메리카 대륙 최초의 와이너리는 16세기 칠레에 설립되었습니다. 이처럼 스페인에 의해 칠레와 아르헨티나 등 남미 국가의 와인이 전해졌고 17세기 중반에는 네덜란드인들에 의해 남아프리카의 와인 생산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리고 18세기 후반 스페인 선교사들이 미국 캘리포니아에 최초의 포도원을 설립하고 스페인산 비티스 비니페라 종인 미션 포도를 심었습니다. 19세기 초에는 영국인 제임스 버스비가 호주에 와인 생산을 시작하고 1836년에는 뉴질랜드로 넘어와 와인을 전파하는데요. 지금도 그는 호주와 뉴질랜드 와인 산업의 아버지로 여겨집니다. 19세기 말 와인 산업은 최대의 위기를 맞이합니다. 북아메리카가 원산지인 필록세라라는 진딧물이 나무 뿌리를 갉아먹어 포도나무를 모두 말라 죽게 만들었기 때문인데요. 전 세계의 대부분의 포도밭이 심각한 피해를 입었는데 그 중에서도 서유럽의 포도밭은 거의 모두 초토화되었습니다. 오랜 진통 끝에 필록세라의 저항력을 가진 북아메리카산 포도나무 뿌리를 유럽산의 나무에 접붙이면서 문제가 해결됐죠.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미국의 금주법 시대가 끝나고 20세기 중반부터 와인 산업은 더욱 비약적인 발전을 맞았습니다. 특히 신세계 국가의 와인이 급속도로 향상되어 9세계 와인의 품질과 맞먹을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이는 현대 기술을 과감하게 적용한 결과로 일례로 온도 조절이 가능한 스테인리스 스틸 탱크에서의 발효를 통해 과실향이 더 풍부한 와인이 생산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포도의 숙성도가 높은 신세계 와인은 더 강하고 볼드한 스타일로 만들어졌고 첫 모금부터 감탄을 자아내는 와인으로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첨단 과학의 발전과 치열한 경쟁의 결과로 구세계와 신세계의 뚜렷한 차이가 흐려지게 됩니다. 구세계는 바로 마시기 좋은 심플하고 대중적이며 즉각적인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와인을 생산하고 반대로 신세계는 절제되고 음식 지향적이며 품질을 중시하는 와인 생산 철학을 강조하게 됩니다. 하지만 과거에 그랬듯 그리고 지금도 그러하듯 앞으로도 트렌드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할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구세계와 신세계 와인 스타일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죠. 오늘도 즐거운 와인 생활 하세요. 감사합니다.